공군 부사관으로 30년을 성실히 근무해온 천태호 원사. 그런 태호를 비행단장 이미란 준장이 갑자기 불러들입니다. 야, 네 아내가 참모총장이라고? 웃기고 처자빠졌네. 네 아내가 참모총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무야. 태호가 말씀을 삼가달라 하자 희라는 손가락질하며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졸 주제에 감히 공사 출신하고 맞먹을 생각 마. 그 순간 희라는 두꺼운 교범을 들어 던질 기세로 팔을 번쩍 치켜들었지만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희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로 차량 행렬이 천천히 정문을 통과하며 울리는 한마디. 제1전투비행 단장 이미란 준장을 당장 소환해라.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남쪽 해안에 자리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공군 제1전투비행단. 이른 새벽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이 활주로 위를 낮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경납고 안에서는 전투기 점검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아직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부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항공유 냄새, 군화 소리, 짧은 무전 소리. 동이 트기도 전에 불빛이 켜진 경납고 사이로 군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활주로 넘어 수평선은 아직 검은 하늘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지요. 부주임원사 천태호 원사 50살. 태호는 늘 그렇듯 남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 있었습니다. 군복은 칼주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군화는 거울처럼 반짝였으며 말수는 적었지만 지나가는 병사 하나하나의 표정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대 안에서 태호는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도 없었고 계급을 내세워 누군가를 누르는 일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오직 공군이라는 한 길만 걸어온 정통 부사관이었습니다. 경납고 옆을 지나치던 박 병장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원사님 안녕하십니까? 밤샘 근무했지? 눈이 좀 풀렸다. 아침 식사 꼭 챙기고 교대 후엔 잠깐이라도 자라. 예, 감사합니다. 태호는 윽박지르는 대신 늘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은 태호를 무서워하기보다 믿고 따랐고 후배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오갔습니다. 천원사님 같은 분이 진짜 군인이지. 계급보다 사람이 먼저인 분이야. 태호의 위에는 제1전투비행단 주임원사 김영만 원사 52살이 있었습니다. 영만은 태호에게 상관이기 전에 형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어린 시절부터 둘은 똑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하곤 했지요. 형, 난 크면 꼭 공군 부사관 될 거야. 야, 나도다. 나중에 같은 부대에서 군복 입고 만나자. 그 약속은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만은 공군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기수였고 태호는 그 뒤를 따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하사로 임관했고 30년 이상의 세월을 공군에 바쳤습니다. 함께 기뻐했던 날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버텨낸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여 지금의 두 사람이 되었지요. 하지만 태호의 삶은 처음부터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태호의 아버지고 천종일 원사는 공군 주임원사 출신으로 누구보다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임무 수행 중 순직하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자리를 부끄럽게 여긴 적 없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태호가 18살이던 해 고등학교 훈련 도중 아버지의 순직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태호는 그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조용히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8살짜리 아이가 그 무게를 감당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용해지는 것. 그것이 태호가 평생 몸에 익힌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태호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는 다짐 하나로 걸어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태호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고민의 대장, 대한민국 공군 참모총장, 공군사관학교 역사상 남녀 전체를 통틀어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동시에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자 여군 최초로 공군 참모총장에 오른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딸 천유경, 19. 공군사관학교를 꿈꾸는 반듯한 수험생이었고 아들 천주원, 9살.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천진난만한 늦둥이였습니다. 부대 안에서 태호는 미네가 공군 참모총장이라는 사실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말이 나오면 괜히 조직이 흔들리고 후배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고 더 낮게 행동했습니다. 아내의 직함이 아니라 자신의 30년 군 생활로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부산 관사 거실. 주원은 바닥에 엎드려 장난감 비행기를 밀고 있었고 유경은 책상 앞에 앉아 공군사관학교 기출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미네는 늦게 퇴근해 정복 재킷을 벗으며 조용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유경아, 오늘 모의 면접은 어땠어? 긴장했는데 끝까지 버텼어요. 잘했다. 장교는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침착해야 해. 주원이 벌떡 일어나 미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비행기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다고 했어. 우리 주원, 엄마보다 더 멋진 조종사 되는 거 아냐? 난 조종사도 하고 장군도 하고 엄마처럼 멋진 사람도 될 거야.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미네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생각해? 그냥 다행이다 싶어서. 뭐가?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시간이. 미네는 잠시 태호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수많은 세월이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갓 임관한 하사와 소위로 처음 만나 미네가 34, 태호가 30이던 해에 결혼하고 첫 딸 유경을 낳고 10년 뒤에야 늦둥이 주원을 얻기까지의 긴 세월이었습니다.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상대의 자리를 이용한 적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베란다에 서서 부산 앞바다의 불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만 조용히 가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이 마음속에 조용히 내려앉는 순간이었습니다. 먼 활주로 끝에서 새벽 훈련기 한 대가 낮은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늘 가장 조용한 날을 골라 폭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제1전투비행단의 단장인 이미란 준장은 공식 일정으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강당에서 후배 생도들을 상대로 특강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복도를 걷던 중 옆에 서 있던 교관 한 명이 별 생각 없이 말을 흘렸습니다. 참모총장님 배우자분도 여기 제1전투비행단에 계시다죠. 그래요? 예. 천태호 원사라고 부주임원사로 근무 중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희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천태호, 그 고졸 출신 부주임원사. 그 사람 아내가 고미네라고. 미네라는 이름은 희란에게 늘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희란은 사관생도 시절 미네와 직접 만난 적은 없었지만 공군 내에서 워낙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었기에 그 이름만으로도 불편했습니다. 자신은 성적도 체력도 모든 면에서 기준에 못 미쳤지만 아버지 백으로 겨우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이 마음 깊은 곳에 박혀 있었고 미네의 이름이 들릴 때마다
그 가시가 더 깊이 파고들었지요. 미네는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여생도 최초 전투비행 훈련 최우수 수료자, 여군 최초 공군작전 사령관, 여군 최초 공군참모차장, 그리고 여군 최초 공군참모총장. 미네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 하나하나가 희란에게는 오랜 열등감의 기록이었습니다. 반면 희란은 아버지 백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희란 자신이었고, 그래서 더 악착같이 남을 깔아뭉개야만 자기 자리가 커 보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깊을수록 오만함은 더 단단해졌고, 그 오만함의 칼날은 늘 아래를 향했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 희란은 비행단장실에 들어서자마자 부관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태호 원사 당장 들여보내. 잠시 후 태호가 문 앞에 섰습니다. 부주임원사 천태호 들어왔습니다. 문 닫아. 문이 닫히자 희란은 팔짱을 낀 채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선은 이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부사관들을 그렇게 봐온 눈이었지요. 야, 너. 예, 단장님. 들리는 말이 있던데. 내 아내가 고민의 참모총장이라며? 예, 사실입니다. 순간 희란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책상을 탁 치며 비웃듯 내뱉었습니다. 야, 네 아내가 참모총장이라고? 웃기고 쳐 자빠졌네. 태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희란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아내가 참모총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모야. 단장님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뭐, 삼가? 군인으로서 해선 안 될 표현이십니다. 희란은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며 태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너 성이 천씨지? 성답게 넌 진짜 천하디 천한 출신이야. 고졸 주제에 감히 공사 출신하고 맘먹을 생각 마. 내가 아무리 군복 오래 입어봤자 너는 그냥 부사관이야. 알겠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희란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교범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태호를 향해 내던질 기세로 온몸에 힘을 실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이 단장실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태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말리지도 않고 그 자리에 꼿꼿이 선 채 희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는 그 눈빛이 무언가를 건드렸는지 천만 다행히 희란은 끝내 교범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들어 올렸던 팔이 허공에서 멈췄고 이를 악문 채 교범을 책상 위로 내리쳤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태호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주머니에 꽂힌 녹음 기능이 있는 볼펜은 그 모든 말을 빠짐없이 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이미 희란의 성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중요한 면담 때면 늘 녹음 볼펜을 챙겨왔습니다. 그리고 단장실 천장 구석 CCTV 역시 둘의 모습과 상황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요. 태호가 나가려 하자 희란은 마지막으로 비웃듯 던졌습니다. 가서 내 참모총장 마누라한테 일러라. 어디 한번 내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지. 문이 닫히는 순간 태호는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참은 게 맞았습니까? 그는 곧장 주임원 사실로 향했습니다. 영만이 얼굴만 보고도 알아챘습니다. 야, 태호야. 무슨 일 있지? 형님, 말해. 태호는 말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안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끝까지 들은 영만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건 선 넘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본 말이 아니야. 형님, 저도 이제는 그냥 못 넘기겠습니다. 증거는 녹음 있습니다. CCTV도 남았을 겁니다. 좋아. 그날부터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란에게 오랫동안 상처받아온 남군 부사관들 사이에서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큰일 났다더라. 단장이 부주임원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참모총장 남편인 줄 모르고. 아니, 그걸 떠나서 그 말 자체가 장군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 그날 밤 퇴근한 태호는 미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녹취 파일까지 전송하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파일을 들은 미네는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엄청 속상하고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참았어? 태호는 쓰게 웃었습니다. 당신 이름 때문에 더 조심했지. 미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우리 공사 출신 여군 중에 이렇게 교만하고 못된 사람이 있었다니 내가 다 부끄럽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미네는 참모총장이 아닌 아내의 얼굴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참모총장 남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려던 건 아니야. 알아. 하지만 반대로 갑질을 당하고도 참으라고 한 적도 없어. 미네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내일 당신 부대로 직접 갈 거야. 임일한 준장의 잘못 엄하게 다스릴 거야. 태호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세월 버텨온 모욕의 무게가 그날 밤 비로소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은 유난히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차량 행렬이 천천히 정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참모총장 전용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서자 위병들은 순간 얼어붙듯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먼저 태호가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공군 정복 차림의 고민의 대장이 내리는 순간 정문 일대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무 중이던 병사 하나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진짜 참모총장님 아니야? 옆에 하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근데 왜 부주임원사님이 같은 차에서?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호가 정말 공군 참모총장의 남편이라는 사실. 그 믿기 어려운 진실이 눈앞에서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미네의 한 걸음 뒤에 섰습니다. 이 자리가 아내의 직함으로 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태호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네는 내리자마자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단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1전투비행단장 임일한 준장을 당장 소환해라. 정문 인근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병사, 부사관, 장교 할 것 없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그 시각 희라는 아직 비행단장실에 있었습니다. 당직 부관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온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단장님,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뭐? 지금 정문 앞에서 단장님 소환 명령을. 희란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설마 진짜였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당황은 잠깐뿐이었습니다. 희란은 거울 앞에 서서 군복깃을 정리하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래봤자 참모총장이지. 우리 아버지도 참모총장이었어. 내가 왜 쫄아. 희란은 끝까지 사태를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 임시 대기 공간에 도착한 희란은
미네와 태호를 동시에 마주하는 순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태호가 정말 참모 총장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라는 보여주기식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고추세운 채 미네를 향해 말했습니다. 참모 총장님, 지금 천태호 원사 남편이신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제 상관으로 오신 겁니까? 사적인 일로 부대까지 오신 건 아닌가요? 주변에 있던 간부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었습니다. 미네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일이라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 문제를 부대까지 끌고 오신 거잖아요. 부부 문제. 미네의 눈빛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장군이 부사관에게 출신을 들먹이며 인격 모독을 하고 계급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부부 문제인가? 그게 이 나라 공군이 허용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희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한 표정을 되찾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만 참모 총장인 줄 알아요? 우리 아빠도 참모 총장이었어요. 전 공군 참모 총장 임무영 예비역 대장이라고요. 그 말이 터지는 순간 주변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누군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저건 진짜 끝났어. 미네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들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이상할 정도로 분노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듣는 사람의 등골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지요. 미네는 곧바로 수행장교에게 지시했습니다. 전 공군 참모총장 출신 임무영 예비역 대장님께 연락해라. 따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직접 보셔야 할 것 같다. 예, 참모총장님. 희란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뻔뻔함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상황은 더 이상 희란의 손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네는 수행장교에게 이어서 지시했습니다. 전 부대 집합 명령 내려라. 병사, 부사관, 장교 전원. 장소는 실내 체육관. 제1전투비행단 역사상 이렇게 거대한 공개 소집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호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직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고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 특유의 묵직함이 온몸에서 배어나왔습니다. 영만이 태호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태호야. 예, 형님. 태호의 짧은 대답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부대 전체는 더 이상 평소의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졌던 관계가 드러났고 눌려있던 불만과 상처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언가 아주 큰 일이 벌어진다. 실내 체육관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복 차림의 장교들, 근무복 차림의 부사관들, 줄 맞춰 앉은 병사들까지.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낮은 웅성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로 전 부대가 한자리에 모인 건 제1전투비행단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길래 전 부대 집합이야? 임이란 비행단장 관련이라더라. 부주임원사님 건이 진짜였대. 참모총장님이 직접 오셨으면 이미 끝난 거지 뭐. 체육관 뒤편에서는 몇몇 남군 부사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희란에게 공개적으로 면박을 당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승진 심사를 앞두고 부당한 질책과 하대를 당했던 사람도 있었지요. 오랫동안 말 못하고 속으로만 사겨온 상처들이었습니다. 한 상사가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실 임 단장한테 2번이나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동물만도 못한 취급 당했어. 옆에 원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약과지. 난 회의 중에 너 같은 부사관은 머리보다 손발이나 쓰면 된다는 소리도 들었다. 왜 하필 남군 부사관들한테만 그랬을까? 만만했겠지. 그때 영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감정적으로만 가면 안 된다. 사실대로만 말해. 억울한 거 있으면 숨기지 말고. 하지만 없는 말 지어내지 마. 예, 주임원사님. 이건 누굴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야. 바로잡는 자리다. 영만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흥분한 마음들이 조금씩 가라앉았고 대신 그 자리에 단단한 결기가 들어찼습니다. 한편 체육관 무대 뒤 대기실에서는 희란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애써 태연한 척하고 있었지만 양손은 쉴 새 없이 군복 소매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쌓아온 허상이 무너지기 직전에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는 법입니다. 희란도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어딘가에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설마 강제 전역까지 가겠어. 아버지가 오시면 정리되겠지. 미네도 결국 체면이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체육관 뒤편 출입문이 열리고 한 노장이 들어섰습니다. 은빛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임무영 예비역 대장, 77. 현역이 아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빚어놓은 기품과 엄격함이 온몸에서 배어났지요. 희라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무영의 시선은 딸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미네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모 총장님, 오셨습니까? 녹취 일부를 전달받았습니다. 무영은 짧게 말하고는 곧바로 옆에 서 있는 태호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이 어린 후배를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군복을 입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군인을 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영은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천원사 미안합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희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영은 그제야 딸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감싸줌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고 무거운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다 들었다. 아버지, 저 사람들 말만 듣지 마세요. 저건 입 다물어라. 무영의 한마디에 희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딸을 부르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군을 이끌어온 장군의 명령이었지요. 희란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안에서는 이미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미네, 태호, 희란, 무영 4사람이 동시에 올라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모두 숨을 죽이고 정면만 바라봤습니다. 옆 사람과 눈을 맞추는 사람도 없었고 휴대전화를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두고두고 기억될 장면이라는 것을. 태호는 그 자리에서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란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 무대 위에서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한 노장의 표정을 바라보자 통쾌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묵직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이었지만 삶은 늘 그 분명함 속에도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미네가 그런 태호의 표정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여보,
흔들리지 마. 오늘은 당신 한 사람의 억울함만 푸는 자리가 아니야.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그 생각으로 여기 서 있어. 체육관 중앙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켰습니다. 체육관 전체를 가득 채운 수백 명의 눈이 무대를 향했습니다. 곧 모든 진실이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네 사람이 올라섰습니다. 미네는 중앙에 섰고 태호는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희라는 끝까지 턱을 들고 있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무영은 굳은 얼굴로 객석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일제히 무대를 향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미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체육관 전체로 퍼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을 공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군의 기강과 품격, 그리고 군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인간성에 대해 바로 세우기 위한 자리입니다. 미네는 잠시 말을 멈추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눈을 마주치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네는 다시 정면을 향했습니다. 어제 이 부대의 비행단장 임일한 준장은 부주임원사 천태호 원사를 단장실로 불러 모욕적인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계급을 이용한 인격 모독, 학력 비하, 출신 비하, 그리고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희라는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미네가 손짓하자 수행장교가 준비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뒤 체육관 스피커에서 희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야, 네 아내가 참모총장이라고? 웃기고 쳐 자빠졌네. 네 아내가 참모총장이면 난 이미 대한민국 국모야. 너 성이 천씨지? 성답게 넌 진짜 천하디 천한 출신이야. 고졸 주제에 감히 공사 출신하고 맘먹을 생각 마. 녹취가 흘러나오는 내내 체육관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병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어떤 부사관은 주먹을 불끈 쥐었으며 어떤 장교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희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냉정하고 선명하게 온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목소리가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희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녹취가 끝나자 미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들은 내용은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며 당시 상황은 단장실 CCTV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확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희란의 세계가 한 겹 무너졌습니다. 말실수 하나쯤으로 얼버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모든 길이 막혔다는 것을 그녀도 그제야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희란은 끝까지 마지막 허세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건 감정이 격해져서 한 말일 뿐입니다. 체육관 안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희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태호 원사가 먼저 제 태도를 자극한 것도 있습니다. 참모총장 남편이라는 걸 숨겼잖아요. 태호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기가 막혀서였습니다. 30년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에게 돌아온 말이 고작 그것이었으니까요. 미네는 즉시 받아쳤습니다. 숨겼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천원사는 자신의 가족관계를 이용해 어떤 특혜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려 더 조심하며 성실히 복무해왔지요. 그 사실이 왜 당신의 갑질에 면죄부가 됩니까? 희라는 한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네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천원사가 내 남편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가 누구의 남편이든 어떤 부사관이든 어떤 병사든 장군이 계급을 앞세워 사람을 모욕했다면 나는 똑같이 이 자리에 섰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 어딘가에서 누군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평생 참고만 살았던 누군가에게는 그 말이 너무 늦게 찾아온 위로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태호도 그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네는 객석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임일한 준장이 평소 남군 부사관들을 유독 자주 괴롭혀왔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뒤쪽에서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상사였습니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 정비점검 회의 때 단장님께서 제게 너 같은 부사관은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장교들 앞에서요. 그날 이후 한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다음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는 인사 자세가 마음에 안 든다며 전 인원 앞에서 하사 때부터 다시 배워오라는 모욕을 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가족한테도 말 못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휴가 복귀 당일 어머니 장례 문제로 정신이 없었는데 단장님께서 부사관 집안은 왜 다 그렇게 어수선하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억눌려 있던 상처들이 물고가 트이듯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년, 3년, 1년. 저마다 다른 시간 속에 박혀있던 말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희라는 점점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아무렇지 않게 휘두른 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래 사람들 가슴에 박혀 있었는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영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굳어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체육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가 딸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놓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희란에게 가장 치명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아버지가 이제는 수치심 그 자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희란의 눈에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공포인지 아니면 너무 늦어버린 자각인지 그조차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영은 더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전 공군 사관학교장이자 전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임이라는 더 이상 공군 사관학교의 이름을 더럽힐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부로 임이란 준장의 공군 사관학교 입학과 졸업은 모두 취소 처분하겠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충격을 삼키는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희라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무영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임이란 준장은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 순간 체육관 안의 공기는 완전히 멎은 듯 했습니다. 희란의 얼굴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다리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그 이름 뒤에 숨어온 딸이 마침내 그 이름마저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네가 마지막 결정을 선언했습니다. 임이란 준장은 금일부로 비행단장 보직에서 해임합니다. 체육관 안 공기가 출렁였습니다. 미네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군인으로서, 그것도 장군으로서 기본적인 인성과 자질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강제 전역 절차를 즉시 개시합니다.
희란의 무릎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과합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편에 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영이 더 차갑게 말했습니다. 과한 게 아니다. 늦은 거다. 그 순간 이미란 준장이 평생 쌓아올린 허영과 권력의 성체는 수천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리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모 총장의 사과, 부주임원사의 눈물, 그리고 남겨진 말체육관 집합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사건의 여운이 온 부대를 무겁게 덮고 있었습니다. 335 복도로 나온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도 선뜻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을, 들은 것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린 것 같은, 그러면서도 여전히 묵직한 무게가 남아있는 오후였습니다. 무대 뒤편 임시 대기실로 돌아온 태호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던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는지, 그 긴 시간 동안 아무 내색 없이 버텨온 자신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네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태호는 한참 뒤에야 손을 내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었나 봐. 미네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참모 총장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가는 것처럼 미네 역시 오늘 하루 동안 참고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미안해.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당신은 당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 그래도 몰랐잖아.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부부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어. 미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당신은 내 짐이 아니라 내 사람이야. 그 짧은 말에 태호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큰 소리 없이 떨어지는 중년 남자의 묵직한 눈물이었습니다. 30년을 군복 하나로 버텨온 사람이 그 모든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으려 했던 눈물이었습니다. 미네는 아무 말 없이 태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조심스럽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그동안 희란에게 피해를 당해왔던 남군 부사관들이었습니다. 대여섯 명이 줄지어 들어서더니 미네와 태호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있었고 발끝을 내려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꺼내도 된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미네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섰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은 다 말해도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은 저마다의 상처를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인사 문제, 공개 모욕, 부모를 들먹인 말, 출신과 학력에 대한 비하,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듣는 내내 미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하나하나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겨온 사람들의 진짜 상처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미네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참모 총장으로서 내가 몰라서 너무 미안합니다. 순간 모두가 놀랐습니다. 참모 총장이 부사관들 앞에서 고개를 숙일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손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몰라 허둥댔고 한 사람은 눈가가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이건 내 남편의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군 전체의 수장으로서 여러분이 겪은 부당함을 더 빨리 살피지 못한 책임이 내게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에 한 원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참모 총장님, 저희는 오늘 그 말씀만으로도 숨통이 트입니다. 다른 상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얘기를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미네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끝내겠습니다. 장교가 부사관을, 상급자가 하급자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짓밟는 문화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군은 계급으로 움직이지만 명예는 사람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말이 대기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그가 지켜온 것들이 결국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집으로 돌아오자 주원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이미 어른들 대화를 얼핏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엄마가 나쁜 아줌마 혼내줬다면서? 태호는 웃을까 말까 하다가 결국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랬어? 누나가 조금 알려줬어. 주원은 눈을 반짝이며 미네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잘난 척하는 못된 아줌마 멀리 쫓아냈다면서? 미네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았습니다. 엄마가 쫓아낸 게 아니야. 그럼 그 아줌마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야. 사람은 남을 무시하고 괴롭히면 언젠가 벌을 받게 된단다. 주원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럼 난 절대 그러면 안 되겠네. 그렇지. 와, 우리 엄마 너무 멋있다. 엄마 최고. 그 말에 유경도 문가에 서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이 장차 장교가 되고 싶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경은 조심스럽게 미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장교가 된다는 건 계급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책임이 커지는 거지. 미네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주 정확하다. 그럼 나 나중에 엄마처럼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도 괜찮아. 대신 아랫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장교가 되고 싶어. 미네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거면 충분히 훌륭한 장교다. 태호는 소파에 기대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원은 어느새 아빠 무릎에 기어 올라와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조용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그 긴 하루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태호는 그제야 천천히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단지 누군가의 몰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징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희라는 비행단장 보직에서 해임되었고 강제 전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희라는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보직해임 통보를 받은 날에도 강제 전역 서류가 올라가던 날에도 희라는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이 뒤집힐 거라고 믿었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위기가 오면 아버지가 해결해줬고 막히면 배경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패턴이 몸에 너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무영의 자택 응접실. 희라는 초조한 얼굴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고급스러운 차 한 잔이 놓이고 무영은 딸의 투정을 반쯤 꾸짖고 반쯤 감싸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무영은 정장 차림으로 꼿꼿하게 앉아 있었고 희라는 마치 신문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응접실 안의 공기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대로 두실 겁니까? 무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보직 해임까진 그렇다 쳐도 강제 전역에 공사 입학 졸업 취소까지요? 너무 과하잖아요. 그제야 무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과하다고? 당연하죠. 저도 여기까지 올라오기 위해 노력했어요. 무영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노력? 희라는 움찔했습니다. 무영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칼처럼 내리꽂았습니다. 넌 원래 공사 들어갈 실력도 아니었다. 아버지. 그런데도 내가 길을 열어줬다. 적어도 군복 입은 뒤에는 사람답게 클 줄 알았다. 공군 망신은 시키지 않을 줄 알았다. 희라는 처음으로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와서 저만 탓하세요? 그 말에 무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7의 노장이었지만 그 위압감은 여전했습니다. 수십 년 군을 이끌어온 사람의 눈빛이 그 어떤 계급장보다 무겁게 희란을 짓눌렀습니다. 그래, 내 탓도 있다. 무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지는 거다. 전 공군 사관학교장이자 전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내가 더 이상 공군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막는 것으로. 희라는 눈물을 머금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딸한테 이럴 수 있어요? 부녀 사이에 어떻게 연을 끊어요? 무영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희란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무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라. 일주일 내로 준장 전용 사택 비우고 장군 전용차 반납해라. 멀리 가서 쥐 죽은 듯 살아. 내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그 말은 희란에게 군복을 벗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꽂혔습니다. 2번의 이혼 뒤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도 희란은 마지막으로 그래도 아버지는 내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마지막 울타리마저 무너진 것입니다. 희란에게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2번의 결혼 모두 오래가지 못한 탓에 아이는 가질 겨를도 없었던 거죠. 전 남편들은 희란의 교만과 모욕적인 태도를 견디다 못해 먼저 등을 돌렸고 그렇게 두 사람 모두 희란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넓은 준장 전용 사택에는 오직 희란 혼자만 살고 있었습니다. 부를 수 있는 가족도 기댈 수 있는 자녀도 없는 집이었습니다. 계급이 만들어준 공간이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한 조각도 없는 곳이었지요. 이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제일 전투비행단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군사관학교, 공군본부, 타부대, 심지어 언론과 지역신문, 각종 커뮤니티에도 관련 소식이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었대. 2번 이혼한 이유도 결국 성격 문제였다더라. 자식도 없이 혼자 살면서 그 넓은 집에서 뭘 그렇게 뻐겼나. 백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희라는 사택에 혼자 앉아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휴대전화 연락처를 열어봤지만 연락할 사람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두 전남편과는 진작 끊겼고 군 동기들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으며 무영은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넓은 사택이 더 넓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공간 속에서 희라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였는지 실감했습니다. 계급이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있었을 뿐 진심으로 곁에 있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빈집 안에서 희라는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잘못 온 건가? 그 말은 반성이라기엔 너무 늦었고
후회라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한 번도 스스로를 돌아본 적 없었던 희란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텅 빈 응접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침묵 속에서 그 질문은 오래도록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희란은 명령대로 준장 전용 사택을 비웠고 장군 전용 차량도 반납했습니다. 희란이 사택을 비운 날 제1전 투비행단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짐을 실은 차가 정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고 누구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시대가 조용히 끝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문 위병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례했고 차는 그대로 부산도로 위로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부대를 짓눌렀던 무언가가 그날 아침 바람과 함께 거쳐나간 것 같았습니다. 희란은 한동안 제주도의 외진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뉴스와 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얼굴이 알려진 희란을 마을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저 사람, 그때 그 이미란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진 않네. 어디를 가도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작은 식당에서도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도 희란은 처음으로 권력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희란은 제주도 생활도 견디지 못하고 캐나다 이민을 택했습니다. 멀리 떠나면 과거도 지워질 거라고 믿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장군 대우를 받던 희란은 캐나다의 작은 한인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나르는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물을 더 달라고 하면 속으로 치밀었고 매니저가 실수를 지적하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선 누구도 희란이 누구의 딸인지, 무슨 계급이었는지, 어떤 권력을 가졌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희란 씨, 테이블 4번 정리 부탁해요. 예. 그리고 손님이 물어보시면 웃으면서 답하세요. 알겠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이름 대신 직원 명찰을 달고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으면 바로 관계가 끊어지는 생활 속에서 희란은 늦게나마 하나씩 배워갔습니다. 겸손, 배려, 존중. 그토록 쉬운 단어들을 희란은 가장 멀리 돌아서야 비로소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흐르며 제1전투비행단에도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새 비행단장으로 곽정근 준장이 부임했습니다. 정근은 희란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 때 먼저 부사관들의 의견을 묻고 병사식당도 예고 없이 들러 밥맛을 확인하고 장교와 부사관을 나눠 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고 보고는 더 정확해졌으며 억지 충성 대신 신뢰가 생겨났습니다. 영만은 33년 군 생활 끝에 마침내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저녁식 날 영만은 태호의 어깨를 세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야, 이제 내 차례다. 형님 자리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너라서 되는 거야. 이 바보야. 영만이 떠난 뒤 태호는 마침내 제1전투비행단 주임원사가 되었습니다. 부대 연병장에서 열린 취임식 날 태호는 짧지만 묵직한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높은 자리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병사, 부사관, 장교가 서로를 존중하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군의 허리는 부사관이지만 군의 품격은 모두가 함께 세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배 부사관들 중 몇은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태호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모욕과 인내를 견뎌왔는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유경이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정복 차림의 부모와 함께 선 유경은 긴장하면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겸손하고 침착하며 아랫사람들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잊지 않는 장교가 되겠습니다. 특히 군의 허리인 부사관들을 반드시 존중하겠습니다. 민혜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기록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 이런 가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순간일 것이었습니다. 주원도 여전히 장난기 많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누나도 엄마처럼 멋진 장군 되는 거야? 장군이 되든 안 되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지. 그럼 나도 좋은 사람부터 할래. 밤이 되면 태호와 민혜는 각자의 자리에서 돌아와 늦은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공군 참모총장으로 나라의 하늘을 책임졌고, 한 사람은 비행단 주임원사로 현장의 군심을 지켰습니다. 밖에서는 각자의 계급과 책임이 있었지만 집 안에서는 여전히 서로의 피로를 가장 먼저 읽는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설거지를 마친 민혜가 창가에 서 있던 태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날 생각나? 어느 날 당신이 처음으로 내게 모든 걸 털어놓던 날. 태호는 잠시 창밖을 보다가 옅게 웃었습니다. 이젠 멀게 느껴지네. 당신이 버텨줘서 여기까지 왔어. 아냐. 우리 둘이 같이 버틴 거지. 민혜는 그의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의 야경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행기 소리, 익숙한 도시의 불빛, 그리고 많은 폭풍을 지나도 결국 다시 찾아오는 평온. 그 평온 속에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높은 자리는 사람을 빛내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리라는 것. 남을 짓밟고 오른 권력은 언젠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힘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태호와 민혜는 다음 날도 다시 각자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아직 어린 주원을 챙기고 멀리 기숙사에 있는 유경을 걱정하는 평범하고도 단단한 부모로 살아갔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부산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 하늘 아래 누군가는 몰락했고 누군가는 배웠고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됩니다. 참모총장의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끝까지 군인의 품격을 지킨 한 원사의 이름을. 천태호.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군 생활하면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저 상황에서 참고 넘기셨을까요? 아니면 바로 대응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사연도 꼭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